한국경제 허원순 논설위원 모시고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 요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네. 군사적으로는 뭐 6.25 동맹 얘기도 하고 뭐 예.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부드러웠습니다만 경제 문제는 그렇습니다. 한미 동맹도 확인하던데 네. 경제, 적어도 경제 외교, 네. 통상 외교에서 한미 관계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네. 전 그렇게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TPP를 박 대통령이 매우 이번에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네. 한미 재개, 미국 상공회의에서 초청받은 한미 재개회에서도 그 네. 얘기를 강조했고요. 또 CSIS라고 왜 미국의 싱크탱크, 네. 뭐 전략 국제문제연구소. 사실은 네. 거기는 뭐 그런 어떤 그런 세미나 장사도 하고 그런 데입니다.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연설에서도 TPP 의지를 강조했고. 그런데 공동 기자회견에서 보면은 박 대통령의 TPP 의지를 또 거기서 발견하는데 오바마 대통령 한마디도 안 해요. TPP에 대해서. 그렇죠. 그냥 넘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공동 성명, 북한 핵에 대해서 공동 성명을 냈고 네. 공동 설명서라는 걸 냈습니다. 네. 조인트 조인트 팩트 시트. 네. 거기에 보면은 딱 그 9장짜리 A4 용지로 번역이 9장짜리인데 딱 한 줄, 정확하게 두 줄입니다. 네. 한국이 TPP 가입에 관심을 갖는 것에 환영한다, 미국은.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가입을 지지한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TPP 가입을 하겠다는 것에 관심한다는 거 하고. 아까 한국이 가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를 알아들었다. 알겠다. 뭐 그거 아니에요. 정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존 회원국으로서 두 번째로는 기존의 TPP와 관련돼서 한국과 협의해온 바를 네. 계속 힘이 있게 논의하겠다. 딱 그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TPP는 아주 초반에 설립 초기에 미국이 한국 보고 들어오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네. 안 들어간 거죠. 그게 이제 MB 정부 때 왜 안 들어갔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한중 FTA 체계라고 중국과 관계 신경 쓰다 보니까 TPP에 갖는 의미 소홀했고 네. 또 한미 간의 FTA가 기존에 있으므로 굳이 그 TPP를 가질 필요가 있겠냐 해서 안일하게 상황 판단도 했던 거고 어쨌든 중국과 FTA에 좀 더 치중하느라고 놓쳐버리고 그 이후로도 못 따라갔던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측면이.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좀 뭐랄까요? 근데 요게 이제 뭐냐면 이 TPP라는 게 태평양 중심으로 미국, 일본이 들어갔고 네. 한 그 뭐랄까 경제 협력체인데 중국을 일종의 대형 견제하기 위한 블록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는 하나는 그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이제 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른바 남사군도라고. 그래서 남사군도 하는 남중국의 이제 우리가 중국과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거기에 물동량 통과가 무지 많은데 그렇습니다. 그 분쟁 지역에 이 TPP로 해가지고 중국의 그 분쟁 지역에 대항하는 대항이라는 표현이 그렇고 견제하는 맞서는 그런 안보 겉은 경제 협력체지만 안보 협력체 성격이 강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이유도 처음에는 유로피안 철강 공동체죠. 네. 그 유럽은 철강 공동체에서 그 경제 공동체를 키워가 정치적 네. 공동체를 키워 나갔는데 요 TPP도 이제 그렇게 그러면서 또 TPP는 타결될 때 그 기억나십니까? 미국과 일본의 정상들에 대한 타결 성명을 보면은 네. 이런 식입니다. 내용은 그대로인데 내용이 중국처럼 그런 나라가 아니라 네. 법과 이성과 자유 질서에 대한 이해를 갖는 상식적인 국가, 정상적인 국가들이 모여서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나라들이 모여서 하면서 의미가 크다. 뭐 그런 취지로 글로벌 스탠다드로 그렇죠. 가자, 글로벌의 선진 스탠다드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지. 중국하고 우리하고는 뭔가 격이 차이 있다는 전제로 미국 대통령도 그렇고 일본 총리도 그걸 발표를 했거든요. 그게 TPP의 지향점이랄까 가는 방향을 짚어볼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거기서 빠졌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유럽 철강 석탄 공동체도 이게 겉보기에는 무슨 경제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철강 석탄은 군비 증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까 에너지 당시에는 에너지요, 예. 철강은 무기요 예. 그렇게 됐겠죠. 이게 사실 굉장히 정치적인 연합체라는 거를 겉보기에는 다르게 표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렇도록 중요하고 의미 있는 TPP를 우리가 빠졌고 대통령이 최소한 밖에 연설에서 2번. 네. 그다음 정상회담에서도 우리 안종범 청와대 수석은 회담 제기를 그래서 의제 제기를 했다 그러는데 뭐 결과 나온 건 아까 말 설명서에 딱 2줄 뿐이니까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은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메아리 없는 우리가 합니까 외교에서는 흔히 대통령의 언어, 대통령의 말이 최고 단계의 외교다. 최고 단계의 언어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메아리 없는 소리가 돼버렸는데 청와대는 아무 설명도 없고 외교 라인에는 이게 뭔지. 어쨌든 미국하고 관계에서 적어도 통상회의에서는 뭔가 삐걱거림, 고비, 위기가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의심을 가져보는 거죠. 그렇게 의심을 가질 만한 것이요. 미국이 공동설명문에 한국의 환율 조작 문제를 포함시키자고 끝까지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막판에 빠졌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도 이제 사실은 공동 설명서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환율 조작은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이제 물론 우리 같은 걸 염두에 둔 겁니다. 환율은 아시다시피 국가 간의 외교 관계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물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막말로 일본이 그 일본 엔 가치를 떨어뜨리는 엔제에 대해서 용인해 준다는 게 그렇게 네. 얘기 나오잖아요. 일본 그러니까 좀 먹고 살아. 과거에 또 플라자 플라자 합의라고 워낙 해가지고, 조절할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래 봐줄 만큼은 아니고 어쨌든 환율 조작을 짚고 가려는데 우리는 깜짝 놀랐죠. 의지에 없던 걸 건드리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우리 기획재정부라든가 여기서 총동원이 돼서 그거를 어렵게 해가지고 회담 시작하기 직전에 뺐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측 입장에서는 원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어서 그 부분만큼 한국이 수출에서 이익을 보고 이익을 있다. 국제 네. 교역에서 이익을 보는 네. 거니까 너희도 고평가해서 옛날에 프라자 합의 때 일본 압박하듯이 정상기업 해라. 우리를 그땐 일본의 국부의 몇 퍼센트가 하루 그때 저녁에 뭐 날라갔죠. 대단했죠. 하여튼 그게 거기 소위 말하는 그 무슨 그 호텔입니까? 그 프라자 호텔에서 네. 한 그 합의 얘긴데. 20%인지를 예, 그냥 날렸던. 일본이 네. 그걸 극복해 난다고 그 나중에 뭐 일본의 장기 불황, 장기 침체의 원인이 거기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미국이 우리를 좀 봐주려 할 것 같으면 네. 야 한국도 우리 동맹인데 환율 좀 거기서 경제 좀 살리게 봐줘. 네. 뭐 이럴 때면 그런 정서가 나올 수 있고 그건 말로 해서가 아니라 아니면 엄격하게 하자고 하면은 환율 그걸 정책 문제 삼고 나면 굉장히 피곤해지거든요. 네. 국제 신인도 문제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게 가기 직전인데 그거는 제가 볼 때 미국이 일회성으로 나온 것 같지 않고 마침 현지에서는 8일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 10월 19일 날 이제 오늘 그 알려진 네. 미국 의회 보고서 CRS 미국 네. 의회 조사국 유명하잖아요. 의회 보고서에도 한국어가 이 환율 거기는 일본 한국이 나란히 들어갔습니다만은 조작국으로 말하자면 몰아붙일 그게 있는 거예요.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고정 환율제를 채택하지 않고 변동 환율제를 유지하면서 한다고 하면서도 시장에 맡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않는다. 예. 실제로는 정부가 돈을 풀었다가 조였다가 하면서 환율 개입에 한다 그죠.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미국이야말로 달러의 그 참 종주국이다 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몰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 우리 실제와 달리 기축통화니까. 네. 그래서 우리 돈 너희들 쓰는 거 기준이 똑바로 써 이제 이런 건데 그러나 미국이 그러한 시각을 정부도 가지고 가고 직전에 갔다는 거 의회국도 있다는 거는 이거는 일시적으로 거쳐가는 문제가 아니라 여차하면 한국하고 관계가 나쁘면 환율 조작국 해가지고 혼내겠다는 거. 네. 그게 극심한 얘기로 가면은 우리가 뭐 추정은 안 되지만 외환 위기 같은 것도 연결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우리는 외환 위기, 네. 외환 가치가 빠져나오고 우리도 지금 미국 금리가 올리면 돈이 나가는 그런 네. 예고된 판에 어려운 얘기가 상황이 나올 수 이게 있거든요. 결국은 한미 FTA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 중에 하나로 네, 미국이 한국에 비해서 상당히 불리하게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국과 FTA를 했는데 미국은 이제 그 뭐라 자동차 연비 문제도 불만이 있고 네. 뭐 의약품 수입에서도 우리가 규제를 많이 한다고 말하고 있죠. 네. 그래서 한미 FTA를 했는데 뭐 불만을 드러낸 건데 저는 그 큰 틀에서 볼 때 우리가 한미 동맹이라고 하고 군사 협력체는 가지만 미국이 결국은 한국에 대해서 적어도 경제 우리의 실책이 크다 보는데 대미 경제 통상외교에서는 뭔가 삐걱거리면 이 환율 문제도 그렇고 TPP 가입 문제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FTA 한미 FTA 이행 문제도 문제 제기하는 것 아니냐. 저는 이제 이상하다고까지는 표현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필요 이상으로 미국 측을 자극하는 경우가 좀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은 과거에 소고기 수입했다가 손톱만한 뼈 조각 나왔다고 네. 다 돌려보낸 그 광우병 파동 때도 네. 그렇고 그때 그런 참 그리고 또 한국 측에서 쌀이라는 게 이 한국 사람에게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고 예. 문화적 역사적으로 정말 긴밀하게 얽혀 있는 우리 삶의 일부다 그랬더니 그때 미국 대표단이 그런 식이라면 자동차도 그렇죠. 미국 사람의 미국의 삶에 자동차에 네. 라는 건 뭐 미국의 삶의 일부죠, 그죠? 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우리 얘기했던 보면은 우리가 한미 간에 뭐 최근에 중국 경사설, 중국 경도설, 네. 그 왜 미국 대통령이 양국 대통령이 워싱턴에 기자회견 하는데 회담 끝나고 미국 기자들이 미국 문제를 쭉 물으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물었대잖아요, 한 기자가
박근혜 대통령은 천안문 광장에 올라가서 미국에 대해서 어떤 사인을 주려고 신호를 주려고 거기에 네. 갔습니까? 네. 라고 물었다는 게 그게 완전 골지르는 질문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 대답을 길게 하는 바람에 질문이 뭔지 잊어버렸다. 한번 뭐 이제 재치로, 예, 재치로 유머로 하지만. 넘어가고 뭐 그러나, 대답은 했습니다. 예. 결국. 그 현대 뭐 원론적인 대답이고 어쨌든 미국의 시각이 거기 담겼다고 보여지고 어쨌든 요번에 또 경제뿐만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이 중국하고 친해지는 걸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네. 그건 제가 볼 때 외교적 수사고 뒤에 한 말이 친하게 다 이해하는데 중국의 남사군도라든가 이런 게 국제법과 네. 국제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한국은 분명한 네. 목소리를 내라. 미국의 입장에 공조하라고 요구를 해왔거든. 공개적으로 압박을 했습니다. 그건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다. 현재형. 현재형.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남사군도 지금 중국이 필리핀, 또 베트남, 일본 뭐 그렇죠. 뭐 브루나이도 관련돼 있고 거기 이제 네. 그 바다가 5대양을 빼고는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바다거든요. 남중국. 옛날에 남진해라고 우리가 네.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근데 사우스 차이나에서 남중국해라고 거기 부르는데.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뭐 다 예, 이제 뭐 들어가 있네요. 중국은 이제 그 바다 밑에 있는 석유 매장량이 엄청나다 그러죠. 뭐 그런 거고 모든 물장량이 오니까 전략적 요충지로 이제 네. 장악하겠다는 건데 중국은 옛날부터 그게 관심이 많았어요. 정화가 원정대 보낸 것도 그게 명나라의 환관이었던 네, 정화의 정화가 네. 원정대 보낸 것도 거기 해적 소통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어쨌거나 그게 콜럼버스 함대가 2,000명일 때 무려 2만 명을 이끌고 지금 아프리카까지 갔다 온 그렇죠. 얼마 전설의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네. 그 아프리카의 그 정화의 후손들이 정착해서 그 후손들이 또 아프리카인 같지 않은 외모를 한 모습을 하는데 그게 뭐 그 후손이라는 네. 얘기도 있고 그래 어쨌든 간에 그 남진아의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아까 TPP의 의미를 네. 그거에 대한 견제라고도 봤다 이거죠. 미국은 선택을 강요한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참 중국하고 친해져서 좋은데 중국하고 뭐 우리가 제1 교육국이고 친하게 좋은데 현실적으로 북핵 저지도 충분히 못했고 중국과 가까워진 만큼 우리가 중국하고 가까워진 만큼 미국과 일본은 더 가까워지면서 우리는 네. 약간 틈이 벌어진 것도 같고 이걸 과연 어떻게 할는지 우리 외교의 근본 축은 결국 한미 동맹 관계에서 뭐 한미 동맹이 가장 중요한 중요하죠. 그 위에서 그게 아니겠어요? 잘 돼야 네. 한중 간에도 잘 되고 다 되는 건데 네. 선택을 강요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갑갑하네요. 글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마침 오늘 외교안보수석도 바뀌었다는데 그게 네. 이유가 꼭 그 F-35 기술 도입 문제만인지 그 외에 이런 문제가 반영된 것인지 대통령이 미국 가보니 영 이게 아니라 해가지고 네. 이대로 둬서 안 되겠다고 미국과 외교 관계가 그걸 잘못 보고받고 잘못 보잡았다는 게 시각이 혹시 반영된 건지 네. 여러 가지 또 확인되고 궁금한 대목도 많네요. 국제사회는 역시 인정에 호소할 수 없는 냉혹한 현실 세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갑갑합니다. 네, 갑갑합니다. 네. 네, 잘 정리해서 박근혜 정부의 그 외교가 시험대를 잘 이겨내기를 바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